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의 자사주 소각 결정과 2023년도 결산,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은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 제법 큰 규모죠. 7,936억 소각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2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자사주가 아닙니다.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자기 돈으로,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을 바로 자사주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를 취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100주인데 자사주로 20주를 이렇게 취득해버렸다. 이러면은 유통되는 주식은 80주밖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20주에 대해서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주주들이 가지고 가는 이 80, 이분들이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주일 때보다 자사주로 20주를 가져가 버리니까 실제 주주 배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수는 100주로 동일하나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80주이기 때문에, 공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수요는 그 대신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사주를 취득했다가 소각하지 않고 사내에 보유하다가 시장에 다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또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임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스탁 옵션 내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일단은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자사주 취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번 소각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재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취득보다는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주가 상승에 더 긍정적이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소각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는 이런 발표가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기아자동차가 이런 경우죠. 자사주 가운데 50%를 소각하고 그 다음 재무 상태를 보고 나머지 50%를 소각하겠다. 일단 소각이란 단서가 붙어 있을 때는 주가 상승에 더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총 주식수, 발행수가 100주 가운데 어떤 대주주가 10%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10주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100주 가운데 자사주가 20%가 있어서 소각해버렸다. 그러면은 주식수는 80주가 남습니다. 그럼 100주에 10% 가지고 있는 10주에서 80주를 나누니까 12.5%가 되었죠. 그래서 이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주주의 프로테이지가 10%에서 12.5%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 소각을 하고 나면 투자 지표가 좋아집니다. 일단 EPS가 상승을 하는데요. 이 EPS는 무엇이냐 하면은 총 단기 순이익에서 시가총액을 나눈 겁니다. 당연히 이 시가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니까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을 나눈 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ROE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은 바로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자본에서 얼마나 단기 수익을 많이 내느냐, 이게 바로 ROE라고 하죠. 그래서 EPS는 상승하고 퍼는 더 낮아지고 ROE는 상승하는 것이 주식 소각의 효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자사주들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여러 차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교환사채의 그 용도로서 사용할 수가 있죠. 채권을 발행하고 난 뒤에 투자자가 원하면은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주겠다, 그게 바로 교환사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경영권 방어에도 사용이 됩니다. 내가 경영권 위협을 받을 때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한 자사주는 배당도 안 되고 배당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는데, 이걸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의결권이 생깁니다.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회장의 1심 판결이 무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사용했던 방법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바로 KCC에 이렇게 매각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KCC 쪽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합병 찬성했고 소액주주도 설득을 했는데요. 이때 합병 비율이 보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1대 0.35. 그 당시 삼성물산이 굉장히 잘 나갔다, 굉장히 실적도 좋고 그 실적을 일부러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하든 이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도 이런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였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이 작년도 결산을 보면 이러합니다. 연간 매출이 77조 3천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2022년도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51%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 SK이노베이션이 하면 배터리 사업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화면에 보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이 여기 있죠. 배터리 사업에 대한 12조 9천 정도 되는 9천억 정도 되는 이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석유화학, 석유개발 이런 쪽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제 마진이 낮다든지 여러 가지 석유화학 관련에 대한 매출이 부진해 버리면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도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석유화학 윤활유 쪽은 이렇게 이익이 다 났습니다. 다 났는데 바로 배터리 사업 쪽에서 이 영업 손실이 크게 났죠. 손실이 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세계 경제의 어떤 둔화도 좀 한몫을 하고 있겠고요. 그다음 잘 나가던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좀 둔감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재의 중요한 소재인 리튬 가격이 점차적으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과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그 배터리 가격이 서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면은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살펴본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에서 주주하는 PBR 1 미만에 들어가는 기업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뭐 주가를 보시면 역사적 거의 뭐 저점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사모가 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보다 더 내려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의 자사주 소각, 그와 관련해서 자사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